예, 오늘 채널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채널 코퍼레이션의 제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세션 사회를 맡았고요. 오늘 큐시트에 사실은 맑은 날씨로 준비가 돼 있다가 비가 온다 그래서 다시 흐린 날씨에도 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네요. 그래서 적절히 타협을 봐서 오늘 흐린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이 사실 오늘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두 코파운더인 조시와 레드가 채널 코퍼레이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코파운더인 조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공동대표고 공동창업자 조씨라고 하고요. 김재홍, 이 한국 이름이에요. 오, 진짜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막 사람 안 모일 줄 알고 막 처음에 이거 기획할 때 이거 누가 오나? 이랬는데 이 장소도 사실 그래서 되게 저희한테는 도전적이었거든요. 1000명 수용한 가는 공간 우리가 다 채울 수 있을까? 근데 4000명이 신청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렇게 귀한 걸음, 귀한 분들 모시고 해서 너무 반갑고요. 이번 채널콘의 컨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Let's Talk Future입니다.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획하면서 우리가 어떤 컨퍼런스를 준비해 볼 수 있을까. 무엇보다 사실 컨퍼런스 다 비슷한 것 같고 좀 지루한 것 같고 해서 재밌게 해보고 싶었고 좀 남들과는 다르게 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답게 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첫 번째가 대화였어요. 저희는 메신저를 만드는 회사고 고객과 비즈니스가 정말 대화를 계속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팬을 만들고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툴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대화가 중요하다. 우리다운 것이다.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미래였어요. 저희는 항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똑같은 거 하는 거 싫어하고요. 진짜 항상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만드는 서비스가 10년 뒤에도 남아 있을까? 10년, 20년 뒤에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살고 있을까를 정말 이 디지털 격변을 겪으면서 막 성장한 세대다 보니까 항상 저희는 얘기하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처음 하는 이런 대규모 컨퍼런스고 뭔가 우리다운 얘기를 하려면 미래에 대한 대화로 많이 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미래는 솔직히 말하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솔직히 2, 3년 전으로 저희가 돌아가 보면 코로나, 전쟁 진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막 너무 진지한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근데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것보다 그냥 막 수다 떨고 재밌게 즐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되게 레디컬한 컨셉들도 있었어요. 여기 패널들 모아놓고 잘한 패널들 보팅을 해가지고 승패 불 확 나오고 이런 예능형 컨텐츠도 준비했었는데 섭외가 안 됐습니다. 섭외가 아무도 안 돼서 결국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컨셉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원군들을 모았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진짜 꽉꽉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빈틈도 없이 저희가 채널톡과 채널팀이 관련 있는 모든 분야 AI, CX, 스타트업, 투자 유치
일본, 미국 진출. 그냥 저희가 만나면서 아, 이분 진짜 찐이다. 이분들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고 또 이분들과 같이 미래를 얘기하면 너무 즐겁겠다라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소개 드리면서 저희 근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ARR이라는 연간 반복 매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구독 서비스다 보니까 구독의 총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게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그게 매년 빠르게 성장을 해서 작년 말에 360억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고객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작은 회사부터 큰 회사들까지 채널톡을 많이 써주고 계신데 16만을 넘어서서 이제 17만 고객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성장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덕분에 저희가 기여하는 상담에 대한 책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저희가 신규 상담으로 들어오는 건이 채널톡이 처리해주는 양이 500만을 넘어서 600만을 향해 나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채팅뿐만 아니라 이제 전화까지 다 커버하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1년 전에 저희가 그 채팅을 넘어서 전화 기능까지 런칭을 했습니다. 그 숫자도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 유지율, 저희 전체적으로 비즈니스가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하는데 너무 중요한 숫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는 기존 고객들이 계속 저희를 써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98%의 서비스 유지율에 힘입어서 저희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트, 저희가 1년 전에 런칭한 제품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미트를 통해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이 벌써 155만 분을 넘었어요. 그거는 날짜로 치면은 이제 1000일 분량의 통화를 저희가 1년 동안 미트로 처리하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좀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선보이면서 좋은 그래프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고객들이 많은 좋은 피드백들도 정성적으로 주고 계세요. 제가 직접 만나서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기분 좋았던 얘기는 이제 불수원 김동명 파트장님 최근에 저희 막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많은 소개도 드렸었는데 채널톡이 다른 서비스와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은 이유는 사실 그냥 써보는 게 제일 빠르다. 써보면 바로 알 수 있다라는 피드백 저희한테 해주셔서 되게 기분 좋았었고 또 저희 초반부터 2017년, 18년부터 모든 기능을 정말 다 써보신 가장 먼저 써보신 김동환 이사님, 일본제 김동환 이사님은 콜센터 구축을 위한 수많은 고민거리를 이걸로 해결했다. 근데 이분은 사실 미트 1년 기다리셨거든요,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무슨 모든 피처를 만들면 가장 먼저 테스트해 주시는 너무 귀한 분이시고요. 또 저희 이커머스의 대표주자 중에 하나인 세터 손호철 대표님은 채널톡을 썼을 때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되게 빨리 성장하고 있고 잘 되고 있지만 또 항상 매일 그 하루하루를 채워지는 나날들은 보통 힘든 나날이 아닙니다. 채널콘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모이셨는데 어제 새벽까지 이 하나하나 좌석 하나하나를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한 스태프들의 스토리들이 있고요. 결국 스타트업의 라이프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정말 잘 되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하루하루를 채우는 거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땀 눈물이 섞인 하루하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황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오랜만에 그 옛날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랑 레드인데 공동 창업자들이고 저희가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별명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별로 안 유명한 별명이었군요. 네, 조금 더러운 별명인데 테라노의 바퀴벌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나름 귀여움으로 좀 상쇄해 보려고 그림도 그려놨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생겼냐면 사실 저희가 14년 동안 같이 창업을 하고 이렇게 쭉 이어왔어요. 호흡을 이어왔고 그 사이에 채널톡은 4번째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망할 고비들이 있었고 사업을 제로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시점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레슨을 얻었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허심탄회하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테헤란로의 바퀴벌레라는 별명,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이 있다라 그래서 저희의 주변 사람들이 야, 니네 진짜 대단하다, 아직도 살아있구나, 바퀴벌레 같이 살아있구나, 이런 별명에 걸맞게 강남역 근처에 아주 냄새나는 오피스텔에서 창업을 했고요. 여기 2010년에 아주 어린 저희의 모습들입니다. 처음에 했던 사업은 에드바임이라는 제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의 언어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툴이었고, 그때는 아예 이런 용어 자체도 사실 없었죠. 카피 한 줄에 커피 한 잔이라는 슬로건으로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서비스였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었냐면 구글의 그 검색 엔진 트래픽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았고 구글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광고로. 근데 그때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라는 SNS가 갑자기 나오더니 엄청나게 트래픽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아예 구글의 검색 트래픽을 넘어버리는 걸 저희가 봤었어요. 그때 또 레드는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었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완전히 세상을 바꾸겠구나, 거대한 흐름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SNS 트래픽을 기반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에드바임이었습니다.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모아놓은 광고 인벤토리에서 퍼블리시를 하고 카피를 멋지게 써서 올리면 클릭이나 동영상 재생에 따라서 수익 분배를 해주는 서비스였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때 저희가 2010년이니까 스타트업이 진짜 초창기였거든요. 이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국적으로 스타트업 모임 한번 합시다 그러면 30명 모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저희가 5억을 투자받았어요. 근데 이때 스타트업이 투자받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드문 일이었어요. 전자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와, 에드바임이 소셜 광고, 이때는 인플루언서 광고도 없었어요. 소셜 광고 플랫폼 에드바임이 5억 원 투자 유치,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되게 주목받았고 저희도 뭐가 된 것 같았어요. 5억을 투자 받으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본, 미국 동시 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5억을 투자 받으면 뭘 하셔야 된다? 일본, 미국 동시 진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때는 지금이야 이제 스타트업이 되게 일반화돼 있고 스타트업 하면 얼마 해야 돼요? 5억 투자 받으면 뭐 해야 돼요? 5억 투자 받으면 살아남아야지, PMF 증명해야지. 근데 이럴 때 저희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스타트업이란 저희한테는 너무 이상적인 것이어서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서 하면 안 될 일들을 그냥 다 했어요. 예를 들면 되게 웃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뭘 했냐면 직원 수가 10명이었는데 이사진이 7명이었습니다. 황당하죠? 리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사결정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것이다. 결과는 피벗이었습니다. 시장도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어떤 정말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면서 원인이 100개가 넘어요. 진짜 할 수 있는 실수란 실수는 몸으로 다 때려 맞으면서 4년을 보냈고 피벗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는 쿠키라는 비즈니스였어요. 저희가 사실 이거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는 비즈니스여서 대외적으로 많이 얘기할 기회가 없긴 했는데 이렇게 생긴 서비스였고, 이게 뭐였냐면 가상화폐 기반의 SNS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고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광고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광고는 미디어 거구나라는 걸 저희가 여실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광고 플랫폼 만들어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API 바꾸면 우리 다 개발 다시 해야 되고 밴하면 우리 다 날아가고, 결국은 미디어가 주인이구나 광고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키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이거는 원화로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라이크를 누르면 100원씩 이체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광고가 없이도 퍼블리셔들이 이제 막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모델도 명확하지 않았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투자를 저희한테 해주는 투자자는 단 한 명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냥 빚만 쌓이고 또 피벗을 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 저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냐하면 저희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면서 막 영혼과 체력을 갈아넣고 인생을 베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를 만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과 공포였어요. 앞으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나름 똑똑하다라는 개발자들과 세일즈 잘한다라는 사람들과 마케터들 다 모아놨는데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저희의 결론은 오히려 막 터덜터덜 집에 가다가 저희가 수없이 망하고 막 이터레이션 돌아갈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우리 엄마 아빠가 가는 미용실과 빵집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객이 없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맨날 들어오면 날 알아보고 얘기를 해주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걸 듣고 메뉴를 만들고 그거에 맞는 뭐 헤어컷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구나. 우리는 맨날 뭐 5년 10년 뒤에 어떤 미래가 올지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을 살지 못하고 오늘의 고객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한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돼요. 이거에 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엄청 중요한 그 메시지를 하나 보게 되는데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의 커스터머 옵세션이라는 철학을 저희가 접하게 돼요. 경쟁사 의식하지 마라. 기술 너무 의식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건 고객의 니즈고 그거에 집착하는 게 비즈니스의 정답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성공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신과 마인드셋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언어로 그걸 바꿔서 소화해서 커스터머 드리븐이라는 키워드로 만들게 돼요. 정말 고객을 심장에 두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잘했죠. 결국은 가상화폐도 됐고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 다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7, 8년 빨리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저희는 오늘을 살아가는 비즈니스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저희의 언어로는 고객보다 고객의 니즈를 더 잘 이해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커스터머 드리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치부짐해서 워크인사이트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실상 팀을 다 갈아엎고 저희는 막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정말 더 이상 망하고 싶진 않아서 가장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온라인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모두가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오프라인에도 구글 애널리틱스가 필요할 것 같다. 이게 다 깔려 있으면 아무도 안 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프라인의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통행량, 방문객, 체류 시간, 재방문객들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워크인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4년 정도 저희가 비즈니스를 했고 매년 2배씩 성장을 했어요.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등등 정말 대기업들이 많이 썼던 제품이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브로크한 스타트업에서 빠르게 성장을 해서 어느덧 그럴싸한 테헤란 오피스로 또 들어오고 직원 수도 막 증가를 하고 ARR도 저희가 40억까지 올리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인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전제의 근본이 틀어졌습니다. 저희가 수집했던 데이터가 이제 모바일 데이터, 핸드폰의 디바이스 값이었어요. 근데 애플에서 이거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랜덤 처리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가장 핵심 가치가 재방문이었어요. 결국 그게 비즈니스 매출량 연관성이 제일 높았고 모든 컨설팅 회사랑 모든 대기업들이 그걸로 리테일을 관리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거를 글쎄 매정하게 바꿔버린다고 하지 뭡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그렇게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피벗을 또 합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안 죽어요. 네, 저희는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널톡을 시작하게 돼요. 이 타이밍에 박수를 잠깐 받고 싶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지금 약간 그 PTSD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워크인사이트, 그러니까 커스터머 드리븐 마인드셋을 갖고 스타트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약간 저희가 원하는 만큼 고객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 고객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기가 환경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외적으로 쓰는 고객 메신저가 따로 있고 저희가 쓰는 사내 메신저가 따로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고객이 너무 소중하고 VIP 고객이 문의가 오면 막 저랑 레드가 직접 응대를 하고 싶은데 문의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막 2, 3일이 흘러간 다음에 그걸 발견하고 막 저희가 패닉해가지고 아니 이거 너무 중요한 니즈인데 어떻게 이걸 놓칠 수가 있냐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이런 날들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워크인사이트에서 피벗할 거라면 진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객이 대화하고 싶게 만드는 메신저를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팀에서 누구도 고객에 대한 메시징을 놓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고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복잡하다. 우린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채널톡을 만들게 됩니다. 채널톡은 정말 철저하게 커스터머 드리븐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의 니즈기도 했고 저희 주변에 정말 같이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유료 메신저들 막 쓰고 있는데 자꾸 데이터가 날아간다. 무료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고객이 문의가 막 들어오는데 초반에는 좀 고객 문의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한 명 한 명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놓치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사내 메신저와 고객 메신저가 붙어있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채널톡이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 네이밍은 채널 IO였어요. 지금도 채널.io가 도메인인데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채널로 통합한다는 비전 때문에 채널 IO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로고도 보시면은 내부의 어떤 소통과 외부의 소통의 교차점을 만든다라는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톡을 안 붙인다? 그럼 메신저가 아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채널 IO 그게 뭔가요? 채널톡입니다. 메신저군요. 이것도 커스터머 드리븐으로 저희가 이름도 바꿨죠. 그 다음에 저희도 트래픽이 많아지고 고객 문의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저희 고객사들도 문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문의량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걸 좀 효율화 처리할 수 없을까요? 그때부터 챗봇이랑 각종 사람의 어떤 노동을 대체하는 기능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토메이션들, 자동 태깅 시스템, 뭐 챗봇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엔 이때 스타트업들이 광고비를 엄청 쓰고 이커머스도 광고비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마진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고객 DB를 활용하는 리마케팅을 하고 싶다. 만들었습니다. CRM과 마케팅 기능을 이때 만들게 됩니다. 다음 니즈. 채팅 이제 다 알겠습니다. 채널톡이 채팅 너무 잘고 짱인 것 같아요. 채널톡으로 잘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화도 채널톡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영상으로 세일즈까지 하고 싶어요. 만들었습니다. 전화도 저희가 1년 전에 런칭을 했고요. 영상도 얼마 전에 런칭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원 없이 진짜 커스터머 드리븐 전리를 저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내 메신저, 오토메이션, CRM 마케팅, 전화 운동. 다음은 뭘까? 물음표 뿅. 큰 거 오고 있습니다. 큰 거 오고 있고요. 맨날 고객들하고 미팅할 때마다 이거 언제 만들어주냐 얘기 듣고 있는데 그거는 저 다음에 레드가 잘 신나게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쭉 저희의 경험담, 오늘 오후에도 여러 세션들 있고 본인들의 경험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실 거예요. 저희의 경험에서 이것만 가져가시라고 하면 저희는 커스터머 드리븐이라는 이 단어와 문장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실패했고요.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신하는 거는 저희 잘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되었고 앞으로도 자신 있습니다. 핵심 이유는 뭐냐? 자신감의 근거는 요겁니다. 저희는 그 누구보다 고객들을 가까이 할 마음이 있고요. 가까이 하는 툴을 쓰고 있고요. 가까이 하게 도와드리는 툴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자신감의 원천이자 여기 계신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한테 꼭 나눠드리고 싶은 저희 핵심 경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쉽지 않았어요. 진짜 이 커스터머 드리븐으로 성장한다라는 거는 되게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경쟁사 따라해서 막 쉽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막 고객하고 계속 얘기해야 되고 또 고객의 니즈에서 진짜 니즈를 구분해야 되고 고객이 해달라는 거 다 만들어줘도 어차피 막 안 쓸 때도 있고 정말 한 땀 한 땀 이걸 잘하는 방식을 체득해서 어느덧 저희가 그래도 200명 규모의 팀이 되었고 그 역삼역에 이제 저희 한 170명 정도 되는 팀이 개발팀과 비즈니스팀이 위치해 있거든요. 큰 팀으로 성장을 했어요. 아까 처음에 트랙션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도 잘 하고 있어요. 일본 팀도 여기도 저희 일본 팀 많이 있는데 30명 정도의 규모의 팀이 되었고 14년 중에 13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한 땀 한 땀 들여서 일본에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갑니다. 미국 갑니다. 빅벳 합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아예 가족을 다 데리고 지금 뉴욕으로 이사를 한 상태예요. 이제 한국 출장 왔습니다. 저희는 그냥 될 때까지 할 겁니다. 14년 전에 저랑 레드랑 처음에 창업했을 때부터 저희는 한국에서만 스타트업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을 거쳐 미국에서
정말 큰 빅테크 컴퍼니를 만들어 보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이들은 저희한테 이미 너네는 너무 크지 않으냐, 이미 큰 회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기분입니다. 그걸 나눠드리고 싶어요. 정말 첫 걸음을 내딛는 느낌이고, 제로부터 지금 시작해서 10년, 20년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B2B 사스로, 야, 일본을 거쳐 미국까지, 야,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된 사람이 없으니까요. 된 케이스가 없고. 근데 저희는 해보고 싶고 저희의 방식대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가면서 또 역시나 커스터머 드리븐 웨이로 저희가 하나 업데이트를 했어요. 저희가 로고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원래 저희 그 귀여운 둥둥이 기억나시죠? 이렇게 눈 큰. 예. 근데 눈을 강조하는 게 되게 동양적인 그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미국 북미 그 고객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 너네 다 좋은데 로고가 너무 귀여워. 약간 칼툰 캐릭터 같아. 애니메 캐릭터 같아.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면 바꾸자. 저희가 이번에 로고를 바꾸는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리브랜딩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이어서 레드가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채널팀의 레드 최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리허설을 했는데 조씨가 이렇게 발표를 잘 안 했거든요. 앞에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약간 긴장되는데 이거 여기 딱 올라왔더니 조명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제가 잘 보일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약간 어둠 속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는 약간 그 어린 양이 된 것 같아가지고 약간 떨리기도 하고, 이 카메라도 은근히 따라오나 이게? 어이,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도전적인데요. 발표 제가 한 40분 정도 해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텐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좀 좋거나 와닿는 게 있다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신 분들이네요. 네,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스터머 서비스, 저희 팀이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줄여서 CS라고도 부르죠. 고객을 상담하거나 고객과 이야기 나누는 일련의 모든 서비스들을 이렇게 총칭합니다. 여러분들은 CS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희가 처음 이걸 좀 풀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CS 별로 중요하지 않다. CS 별로 돈 안 든다. 대표 입장에서, 리더십 입장에서 CS 팀장님이 딱 자기를 부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큰일이 터졌다. 아니면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리더십 입장에서 CS 팀은 그냥 독립된 조직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팀, 나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은 팀. 이러니까 변화하기도 어렵고 중요하지도 않다. 그거 왜 풀려고 하냐? 너희는 왜 이렇게 돈 안 되는 것만 하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근데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고객 없는 비즈니스는 정말 없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CS가 중요하지 않는 걸까? CS가 좀 어떤 건가? 저희는 7년 동안 열심히 디깅을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CS의 하나의 모습이죠. 여러 모니터, 대시보드, 컴퓨터, 핸드폰, 또 헤드셋 이런 게 일반적인 CS의 모습입니다. 제가 꼭 하나 이게 다 같이 모인 이 자리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대표님들이랑 리더십도 많거든요. 제발 우리 상담사분들 컴퓨터 좀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뭔가 만들면 느려서 안 돌아가요. 한 20년 된 컴퓨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개발자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마케터도 있잖아요. 상담사, 잘하는 상담사의 기준이 뭘까요? 2023년 지금 현재의 기준은 상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사람, 그게 곧 상담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상담을 많이 처리하신다는 기준이 하루에 200건 정도 처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한 25건 정도 되는 거죠. 보통 딱 전달 받으면 행복을 전달하는 상담사 누구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이야기 듣고 해결하는데 평균 상담당 들어가는 시간은 1분에서 2분 남짓입니다. 8시간 동안 이 일하고 끝입니다. 하루를 회고할 일도 없고요. 거기서 뭔가 개선 포인트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상담을 처리하고요. 그래서 단순 반복문의밖에 처리할 수가 없고, 그러니 팀에 전달하는 밸류가 적고 임금도 낮고, 임금이 낮으니 사람이 또 안 뽑히고, 사람이 안 뽑히니 또 적은 상담사가 많은 상담을 나눠서 처리해야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겨우겨우 여기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산업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는 곧 붕괴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출생 인구 수입니다. 제가 85년생인데요. 한 해에 65만 명 태어났습니다. 이제 신입들을 뽑으면요, 우리가 산업 현장 내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입분들을 모시면 보통 2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니까 24살 기준으로 한 해에 64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TV에서 출생수 줄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적어도 인구 절벽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딱 5년만 지나면요 43만 대가 됩니다. 30%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막 이렇게 겨우겨우 악순환 속에 유지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크나큰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하는 단위 비용당 상담의 퀄리티가 하락하고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냐? AI가 있죠. 현재 이제 사람이랑 AI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한참 갭이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지금 매달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계속 값이 싸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AI가 하는 단위 비용당 상담의 퀄리티는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가 저희는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후겠구나. 근데 작년에는 5년 후겠구나. 지금 이 순간에는 3년도 남지 않았구나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난 2년 정도 동안 저희 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를 푸는 저희만의 방법은 심플합니다. 커스터머 드리븐. 정말 열심히 만나고 다녔습니다. 리더십분들, 팀장님들, 상담사분들, 또 전문가분들. 그 이야기 속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반복된 상담을 좀 줄여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게 미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상담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AI가 해결하길 기대할까요?
저만 보더라도 제가 진짜 돈을 많이 내는 서비스, 제가 진짜 얼저널트한 이슈라면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하는 상담은 남아 있을 텐데 반복되는 것들을 좀 줄여서 거기에 집중을 좀 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하는구나. 고객들이 이렇게 원하면 만들어야죠. 저희 고객들을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고객들이 있는데요. 자랑 아닌 자랑하면 정말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저희의 대표 고객이 45%가 이커머스에 관련된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부터 일단 문제를 출발해 보자. 이커머스의 상담을 저희가 쭉 분석해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상담의 70%가 8가지 상담 유형으로 귀결된다는 거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8가지의 상담만 자동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담의 70%는 줄일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지? 작년에 GPT가 이제 등장했죠.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리서치해 보니까 결론은 GPT만 쓰는 걸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GPT는 일반 정보로 학습된 이제 언어 모델인 거죠. 로마의 대서사시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 업체만의 정보는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기술이 더 필요한 거죠. RAG, 검색이 증강된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입니다. RAG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일단 기업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매뉴얼이 PDF든 뭐든 쫙 이제 어떤 서비스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 질문을 올려졌던 매뉴얼에서 검색을 해서 일치되는 부분들을 쫙 찾습니다. 이를테면 보험 업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보험 매뉴얼이 막 굉장히 방대하게 있겠죠. 그걸 이제 기계한테 올립니다. 그리고 고객이 물어보는 거죠. 야, 나 자동차 사고 났는데 환급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동차 사고, 환급 이런 키워드에 매칭되는 부분 문자열들을 전체 매뉴얼에서 쫙 검색을 해서 저 보라색 불 들어온 것처럼 파편들을 찾습니다. 그 파편들을 모아서 야, 네가 올린 매뉴얼 중에 이 정도 매칭이 되는 것 같아. 근데 고객은 자동차 사고 시 환급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이 원래의 질문과 찾은 부분을 가지고 GPT 같은 LLM에 야, 여기서 네가 한번 답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봐 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게 바로 RAG 방법론입니다. RAG 방법론은 이 방법론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어떤 베이스 근간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유저가 물어보는 것의 답이 매뉴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을 쭉 돌아봤을 때 정말 실제 많은 상담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RAG 막 다 도입해 봤는데 도움받는 건 2%도 안 되는 것 같다. 상담 하나도 줄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실제 저희가 수사해본 현장은 무척 달랐습니다. 고객이 물어보는 거의 대부분은 매뉴얼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이커머스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상담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배송지 변경. 이게 뭐냐면 물건을 주문을 한 거죠. 내가 이제 받기 전에 어떤 사유 때문에 주소를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주소로 주문을 했거나 그 사이에 상황이 생겨서 주소 변경을 하는 케이스를 실제 2024년에 이커머스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죠. 고객이 질문을 합니다. 어제 주문한 거 주소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럼 상담사가 딱 상담을 받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확인을 해야죠. 만약에 카페14를 쓰신다고 하면 카페14 어드민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죠. 전화 거신 분의 전화번호나 이름을 가지고 주문들을 딱 검색을 할 겁니다. 주문이 만약에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주문이 여러 개인데 어떤 걸 말씀하시냐? 그러면 요거 얘기해 달라 하면 또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자, 잠깐. 배송지 변경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발송이 됐는지 아닌지를 조회해야 합니다. 발송이 되면 이걸 교환이나 반품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24 어드민에 들어가서 주문 번호를 특정한 다음에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송 전이면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검색을 해야 합니다. 카페24는 대표적으로 주문을 이렇게 받는 시스템이죠. 근데
실제 이커머스 분들은 재고 관리나 배송, 송장 번호 이런 것들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OMS라고 얘기하는 별도의 솔루션을 하나 더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솔루션 중에 하나는 셀메이트죠. 이 두 솔루션들은 아주 강하게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씩 데이터들이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 상태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담사가 이걸 다 질문을 받아서 카페24 한번 조회해보고 셀메이트에 들어가서 또 조회해보고 그 다음에 상태를 안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배송지 주소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주소를 변경을 원하냐 물어보고 고객이 질문을 하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또 검색해 봐야죠. 근데 이게 무슨 광주지? 그럼 다시 물어봐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특정이 되면 그때 상세 주소 입력 받고 이제 드디어 셀메이트 업데이트하고 카페24 업데이트하면 주소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주소 변경 시퀀스입니다. 이런 전화를 상담사분들은 1, 2분씩 하루에 막 200번씩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팀이 이 문제를 정말 집중적으로 달라붙었고요. 저희 팀의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걸 굳이 GPT 막 RAG 써서 채팅으로 풀어야 되나? 주소 변경은 이 K 주소 입력 시스템 너무 좋지 않나? 채팅하는 중간에 상담하는 중간에 이렇게 주소 변경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에게 영감을 준 서비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디스코드죠. 슬랙 같은 서비스고요. 온라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슬랙이랑 비슷한 서비스인데 이 커맨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코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중에서 움직이는 움자를 검색해서 채팅방에 입력하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GIF라고 입력하고요. 명령을 입력하시면 바로 채팅창에 움짤이 입력됩니다. 그러니까 디스코드는 이걸 직접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채팅의 본질적인 것만 딱 집중해 놓고 이렇게 추가 기능들을 붙일 수 있게 만들어줬죠. 그럼 우리가 어차피 이커머스 문제 다 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산업들 문제 다 풀지 못하니까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까 주소 변경 같은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좋겠다. 그래, 우리 커맨드를 만들자. 그래서 커맨드 기능을 저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채널톡의 커맨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채팅창에 슬롯이 입력하시면요, 이커머스 기준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상담 유형 8개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원하시는 액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이러면 주소 변경 문제가 저희는 해결될 걸로 기대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죠. 이걸 사용자들이 알아서 입력할 수 있을까? 그때 AI 기능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야기해도 저희가 AI가 쫙 뭐 할 수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맞춤 상황에 적절한 어떤 것들을 추천해 주는 것, 그것이 AI가 해야 될 본질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AI 에이전트를 만들기로 결심하고요. 그 AI 에이전트 이름을 알프라고 지었습니다. 저희가 알프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기능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화 가능하고요. 너 누구냐 물어보면 자기소개 할 수 있고요. 또 뭐 할 수 있냐 물어보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헛소리를 하면 큰일 나거든요. 실제 이커머스에서 야, 너 빨리 나한테 10만 원 준다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막 나오는 멘트 있으면 요거 따다가 야, 네 업체가 나한테 10만 원 준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클레임 걸면 큰일 나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거부할 수, 잘 막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세 번째, 등록돼 있던 커맨드들을 딱 컨텍스트를 읽어서 고객이 얘기할 때 맞춤 커맨드 딱 트리거 시켜주고 그 커맨드에서 문제 다 해결되면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RAG 당연히 필요하죠. 고객이 물어보는 것들 저희 입력받았던 어떤 놀러지 베이스에서 매칭되는 것들로 답변 줄 수 있는 기능. 이걸 위해서 또 저희는 채널톡만의 자체적인 놀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저희 이어지는 마일스톤 세션에 설명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필요합니다.
딱 봤을 때 이 상담은 AI가 할 게 아니다. 사람이 붙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면 바로 인식해가지고 상담사 바로 연결해주는 기능까지. 이 특징적인 5가지가 딱 준비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상담을 처리해드릴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자, 그럼 이제 그럴싸한데 정말 효과가 있겠냐? 실험해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3월 동안 집중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2 업체, 멋있는 여성 패션 이커머스 라룸이랑 유어메모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2 업체를 인터뷰를 해서 저희가 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딱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커머스 상담 유형 8개는 다 못 만들 것 같고 시간 없으니까 딱 중요한 거 뭐냐 파악해봤더니 일단 이 3개더라고요. 발송 예정일, 주문 목록, 주문 취소. 이건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발송 예정일은 주문을 한 상황에서 고객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나 주문한 거 언제 오냐? 그러면은 AI가 저희가 쫙 인식해가지고 답변 일목요연하게 드리고요. 2번째, 주문 목록. 내가 주문한 것 중에서 뭐 배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액션들 요구하는데 어떤 주문이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주문을 특정할 수 있는 UI 바로 띄워드려서 주문 하나 고를 수 있는 거. 또 주문 취소. 이 주문 취소 같은 경우는 독자물들은 사실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주문 취소를 신청까지만 받아요. 왜냐하면 막 셀메이트 따로 데이터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요. 취소 사람이 소동으로 이제 신청받은 걸 보면서 처리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데이터 다 연동해가지고 라이브 상태로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고 취소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커맨드를 만들었습니다. 후속된 질문들도 잘 답변할 수 있고요. 이 3가지를 딱 준비해서 라룸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특히 라룸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많으셨던 업체였어요. 독자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그리고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랑 오랫동안 인연이 돼서 이야기 나눈 업체인데 저희가 이번에 알프까지 테스트한 결과가 있어서요. 짧게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서 발표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의류 브랜드 라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고우라입니다. 저희는 간결한 멋스러움을 추구하고 있고요. 올해로 10년차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창업 이후에 매년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매출 약 한 250억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사몰을 먼저 하게 된 이유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에 강점은 있는 반면에 고객 관리를 하는데 되게 힘들다고 느꼈었어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충격받았던 거는 플랫폼에서 구매를 했을 때는 라룸에서 구매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그재그에 샀어가 아니고 라룸에서 샀어.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플랫폼보다는 자사에서 조금 더 많은 활발한 활동들을 해야겠다. 푸시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도입하게 된 시점이 고객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전화보다는 텍스트가 편해진 시점이 왔을 때였어요. 게시판 상담을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들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상담 하나 답변을 달아드리는 게 너무 수고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기서 느꼈어요. 뭔가 조금 더 편리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저희가 처음에 채널톡을 선택했던 이유도 채널톡의 깔끔한 무드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고 아이콘도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안에 있는 내용도 저희가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고 되게 편리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입맛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단골이 중요하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단골이 구매하셨던 매출 비중이 저희 전체 매출 비중의 50%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고 단골 무조건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문의량이 되게 많을 때는 한 300에서 500건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없애야 되는 거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미구매 고객님도 있었을 거고 단골 고객님들도 있었을 거고 이게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든 팀이 너무 충격을 받았었던 거예요. 상품 문의, 뭐 단순하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빠르게 처리해드려서 문의를 줄이자. 고객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보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어요. 복사 붙여넣기 답변 말고 고객님이 정말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분에 신경을 조금 더 써보자. 어떤 문의 유형이 많이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배송 문의가 일단 제일 많았어요. 이거를 제가 채널톡에 말씀드렸거든요. 배송 문의만 해결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알프를 도입하고 전체 문의에서 30% 정도가 줄었고요. 저희가 알프를 통해서 50% 정도가 줄었어요. 고객님이 배송 문의를 하셨을 때 알프가 답변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셔서 고객님들 만족도가 80%. 여기서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저희 상담원으로 연결이 되는데 알프가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답변을 처리해 준 거예요. 여쭤봤거든요. 저희 팀원들한테도 체감으로 느껴진대요. 배송 언제 돼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았는데 알프가 예상되는 출고일이 언제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고객님 입장에서는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거죠. 답변을 받으시니까 취소도 자연스럽게 줄더라고요.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이거는 번외 얘기인데 취소 더 늘어날까 봐 걱정했었거든요. 취소 없었잖아요. 저 말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안 찍힌 거 아니냐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일정이 늦어지면 고객들은 취소하실 줄 알았는데 그 날짜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언제 되는지에 대한 날짜.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고 팀원들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프를 도입하면서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이 저희 상담원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만족을 할까에 대한 의문도 있었어요. 그냥 정말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남겨도 답변이 와요. 반말을 해도 알아듣더라고요. 라룸을 시작할 때도 오프라인 매장부터 시작했던 게 저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CS는 저는 무조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알프 고도화를 통해서 좀 더 집중하고 싶은 영역은 저희는 아무래도 단골. 한번 좋은 경험을 얻었던 고객님들은 다시 방문해 주시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구매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단순 반복 문의가 많은 이커머스에서 AI는 이제 필수가 된 것 같고요. 알프 사용을 하시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오! 사실 저희가 진짜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이게 되나? 이게 진짜 돌아갈까? 근데 진짜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약간 클로즈 베타 테스트만 하고 약간 멈추고 다시 재정비해서 런칭하자 그랬더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계속 쓰고 싶다. 이거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저희 되게 뿌듯했고요. 한 군데 테스트 결과가 더 있습니다. 유어 메모. 이것도 굉장히 멋진 여성 패션 이커머스인데요. 이 케이스도 한번 보시고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와, 이게 되는구나. 배송 문의가 83% 해결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지? 대박! 안녕하세요. 세련된 여성 의류 출근룩을 판매하는 유어메모 대표 김민지입니다. 2018년도에 부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인스타그램을 보시고 블로그로 들어와서 구매를 해주시는 엄청 쏟아졌었고 실제로도 다 1대1로 문의로 다 답변을 전부 드렸고요. 그렇게 최전선에서 항상 응대를 했었어요. 만족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CS가 정말 중요하구나.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 느끼고 있었죠. 유어메모는 자사몰의 재방문율이 60% 정도인데요. 팬분들로 인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CS를 제때제때 빨리빨리 하는 게 목표였어요. 대부분 배송 문의. 배송 관련된 단순 문의가 60% 이상이 넘는 걸 확인을 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노가다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알트탭 열심히 누르면서 여러 어드민을 이제 확인을 해야만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커맨드 알프 베타 제안을 듣고 이게 과연 될까? 의심을 했었죠. 처음에는 뭔가 이거 잘못됐나? 주문이 안 들어오나? 그런데 주문은 그대로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상담이. 의심이 안심이 되고 안심이 감동이 됐어요. 와, 이게 되는구나. 전체 자사몰 문의가 44% 감소했고 배송 문의가 83% 해결되었어요. 어떠한 상담원 연결 없이. 단순 업무를 알프가 모두 해결을 해주니 좀 더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바로바로 응대를 하게 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도 같이 높아질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런데 이거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님이 바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커맨드 알프 쓰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모두가 써야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우리만 알고 싶다. 이걸 누가 먼저 쓰느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꼭 쓰시게 될 거예요. 네. 한번 결과를 요약해 보죠. 전체 문의 감소율 라룸 30%, 유어메모 44%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알프가 적절하게 커맨드를 추천하기만 하면 80%, 76% 그냥 해결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추가 상담을 연결 없이 UI 혹은 인터랙션을 가지고 다 해결이 됐다는 거고
알프가 추천되기만 하면 반 이상 줄었다. 그리고 전체 문의가 뭐 알프를 어떻게 등장시켰든 안 하든 간에 이 기간 동안 30%, 44% 알프가 정말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말 놀랐던 거는 이커머스의 상담 유형 8개 중에 딱 3개만 만들었는데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남은 5가지를 포함해서 상담 전반적인 이커머스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문의들을 다 푼다면 적게는 50%에서부터 많게는 70%까지 상담을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만약에 이게 작은 업체라면 뭐 효과가 조금만 보이겠지만 연애 큰 곳들이라고 연애 상담에 한 100억 정도를 매주 맡기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은 반 정도 아낄 수 있다. 연애 한 50억씩 아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놀랐던 거는 독자몰들 사장님께서 이런 자동화 솔루션을 안 썼던 이유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동으로 취소되면 취소가 많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취소를 수동으로 받아서 조금 귀찮게 해서라도 취소를 좀 줄이고 싶다는 거였는데 저희의 테스트 결과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자동으로 해드려도 취소가 줄지 않는다. 오히려 고객은 더 편리하게 느낀다. 브랜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8가지 커맨드를 묶어서 아예 정식 기능으로 출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커머스 허브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커머스 허브의 핵심은 교환과 반품입니다. 이 교환 반품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부분은 고객의 단순 변심일 경우에 업체만의 룰에 따라서 배송비를 추가로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제 수단에 따라서 부분 취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결제받는 모듈까지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상담사들이 무통장 번호로 입금해 달라고 막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는데 저희는 이 커맨드 안에서 굉장히 미려한 결제 경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커머스 허브는 4월 중순부터 차례차례 기능이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5월까지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완성될 걸로 기대합니다. 네, 첫 번째 버전에서는 한국에서 카페14, 셀메이트 연동으로 풀 거고요. 또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쇼피파이와 연동해서 출시할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웹 빌더들이 있습니다. 고도몰, 메이크샵, 아이맵 등등 있죠. 차례대로 커머스 허브에서 다 일원화된 경험으로 연동들을 쭉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커머스는 알겠는데 커머스 외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고객사분들이 이미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들을 다 만들어서 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앱스토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앱을 만드셔서 커맨드를 만드셔서 이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AI에 대해서 어떤 것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커맨드만 잘 만들어 주시면 저희 알프가 상황에 맞게 잘 추천해서 잘 킬 수 있도록 연동해 드릴 수 있고요. 이미 많은 기업들과 함께 이 앱스토어 생태계들을 만들려고 지금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개발팀이 있다고 하면 프라이빗한 여러분들만 쓸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상담 베이스로 CS 하시는 분들이 개발팀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개발팀은 항상 고생하니까요. 네. 저도 개발자 출신인데요. 네. 조씨는 잘 몰라요, 저희 마음을. 그래서 저희가 BPO 외주 회사와 또 SI 개발 외주 회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발팀의 도움을 못 받는다, 그럼 저희 비즈니스 팀한테 요청을 주시면 제가 다 연결을 해가지고 편하게 외주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까지는 개발 외주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다 지불을 하려고 하니까요. 편하게 저희 팀한테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앱스토어는 5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렌터카, 차량을 예약하거나 반납하는 거, 또 항공에서도 가능하겠죠. 티켓 변경하는 케이스들, 예약하는 케이스들, 또 B2B 같은 경우
뭐 세일즈 일정을 잡는다거나 혹은 성형외과 상담 예약을 하는 거, 상담하다가 예약할래요라고 하면 바로 달력 떠가지고 예약 잡을 수 있겠죠. 또 음식점이나 호텔 같은 경우 인룸 다이닝 서비스 같은 경우도 상담하다가 일원화된 경험 내에 이런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누리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알프와 커맨드 앱스토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과연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거고 기술적인 어떤 챌린지들이 있었는지는 제 발표 세션이 끝난 다음에 바로 12시 반부터 이어서 얘기될 내용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상담을 어떻게 좀 줄여 나갈 수 있는지 좀 포인트들 얘기 드렸는데요. 상담을 정말 줄이려면요, 한 가지 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담을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고객들이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또 문의를 하는 컨텍스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때 다 일원화된 AI 봇이 붙는 게 과연 좋은 경험일까요? 예를 들어 보면 VIP에 굳이 상담 여력이 충분히 있으면 상담사를 바로 붙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담을 바로 붙이는 게 훨씬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만약에 사이트에 저희 이렇게 상담을 붙였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물건을 구매하는 페이지가 아니라 채용 페이지에서 문의한다고 했을 때 너 뭐 할 수 있냐 물어봤을 때 갑자기 주문 이런 거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채용 관련된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정말 제대로 AI로 해결을 하려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돼야 본질적인 AI 상담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존에 상담을 좀 컨트롤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객관식 베이스의 메시지를 주로 보내는 챗봇과 간단한 형태의 상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원화해서 처리할 게 아니다. 두 개를 합치고 편익적인 기능까지 더 얹어가지고 제대로 노코드 상담 관리 툴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라는 걸 저희가 출시합니다. 워크플로우는 굉장히 미려하게 상담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죠. 이거는 신규 고객이 이제 문의를 했을 때 VIP면은 바로 상담을 배정을 하고 일반 문의라고 하면은 AI가 딱 붙이게 하는 상담을 컨트롤하는 걸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편집할 수 있는 툴입니다. 다양한 에그젬플들이 가능합니다. 상담 만족도 조사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시나리오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오후 트랙 2의 첫 번째 세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제가 제 세션에서는 간단하게 요약만 드리겠습니다. 워크플로우가 뭘 할 수 있냐? 고객 정보 등을 보고 다양하게 분기를 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일도 발송할 수 있고 문자도 발송할 수 있고 메시지도 발송할 수 있고 필요하면 태그도 하고 상담사 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이건 바로 이 커맨드 수행시켜. 이때는 AI 봇 등장시켜. 근데 이 역할 안에서만 얘기하라고 해. 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얘기해. 여기서는 이를테면 예약 변경만 처리해. 이런 것들을 정확히 디렉션 줄 수 있고요. 또 업체별로 다양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레고처럼 모듈형으로 제작해서 가져다가 붙여서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제공이 돼야 본질적으로 저희는 상담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채팅이나 이메일 같은 경우 굉장히 간편하게 상담을 컨트롤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질문들 있을 수 있겠죠. 전화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워크플로우가 오디오로 작동하면 그게 곧 ARS고 그게 곧 IVR이다. 별도의 ARS나 IVR 시스템 필요 없다. 그게 바로 워크플로우 보이스입니다. 워크플로우를 전화 모드로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버튼들을 이건 1번이다, 2번이다, 별표다 정도 매핑만 하시면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전화 상담도 일원화돼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한 가지 더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게 객관식 IVR이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주관식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주관식이라면 결국 자연어로 응답으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요.
여기선 저희가 한 가지 더 넘어야 되는 기술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전화를 가지고 이 자연어로 처리를 해본다. 그럼 어떤 이제 기술 장벽을 넘어야 되냐면 이 LLM은 텍스트가 인풋으로 주어지면 텍스트가 아웃풋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인풋을 넣고 나오는 것도 또 음성으로 다시 한번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성능도 떨어지고 지연 시간도 많아집니다. 이걸로는 도저히 저희가 미려한 전화 경험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 오디오 텍스트 멀티모달 LLM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능이 준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자연어 전화까지 다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저희는 그 알프에서부터 앱스토어 커맨드까지 여러 가지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저희는 상담에서 좀 반복되는 문의도 좀 줄일 수 있고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그거 보고 좀 남은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가 AI를 얘기해요. 하지만 AI customer service doesn't really answer my questions. It was kind of repeat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그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던데. 普通に人と話したいなって思っちゃいますね。 이런 AI 상담 말고 고객을 이해하는 AI 상담 채널톡을 소개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객 질문들. 명령어 하나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띄워 단순 문의를 줄여요. 일단 두서없이 말부터 거는 고객이라면 괜찮아요. 맥락을 읽는 AI 챗봇 알프가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걸 파악하고 찰떡같이 답변해서 고객도 AI인 줄 모를 듯? 그리고 이 모든 고객 경험을 우리 비즈니스, 우리 고객에게 맞게 커스텀으로 설계해보세요. 팀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꼭 맞는 응대로 고객이 팬이 됩니다. 고객을 이해하는 AI 메신저 채널톡.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일스톤만 간단하게 요약드릴게요. 4월부터 8월까지 여러 가지 마일스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트랙 2에서 공유드릴 거고요. 관심 있으시면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표 처음 시작할 때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CS의 미래는 커스터머 드리븐이라고 생각합니다. 커스터머 드리븐을 하기 위해서 반복되고 귀찮고 이런 짜잘한 문제들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약간 귀여운 광고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CS 업무를 시작했을 땐 말이야. 전화와 채팅 문의 동시에 받고 똑같은 질문에 100번 넘게 답변하고 문의 유형 분류하고 매출까지 만들어냈어. 채널톡 AI 등장 전까진 그랬지. 고객이 대충 말해도 AI 챗봇 알프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답변하니까 단순 문의 해결이 어찌나 빠른지 AI가 답변 추천도 알아서 해주고 인사이트도 잘 뽑더라고. AI가 시간을 아껴주니까 VIP 상담처럼 좀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지. 취미생활도 좀 하고 말이야. 고객 상담의 미래는 AI입니다. 올인원 AI 메신저 채널톡. 야오. 네.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채널 팀이라는 팀은 메인 고객이 기업이죠. 근데 저는 그 기업의 최종 소비자분들, 저희 엔드 유저라고 부릅니다. 엔드 유저를 사실 제일 좀 많이 신경 쓰는 팀입니다. 엔드 유저가 제일 행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저희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엔드 유저들을 계속 많이 모니터링하고 또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엔드 유저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해 주시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채팅을 모아서 보고 싶다. 채널톡 너무 편한데 사이트에 막 있는 거 알겠는데 내가 가끔 상담해 놓고 까먹는다. 어디서 있는지. 그래서 채널팀이 직접 앱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피드백 많이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언더그라운드에서 계속 만들다가 오늘 그 앱을 출시합니다.
오.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야, 그런 앱이 있다고 하면 가장 원하는 편익이 뭐냐? 그랬더니 좋은 브랜드랑 제품을 추천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채널톡에 많은 행동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잘 맞는 걸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 기업분들을 만나보니까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기업과 고객이 서로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 둘을 좀 풀어드리자. 서로에게 미지의 영역들, 미지수 X를 좀 풀어드리자. 그래서 채널 X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앱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거 하나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죠. 여러분들은 채널 X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이제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약간 떠났을 때 상담사가 답변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담사가 답변하게 되면 문자로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클릭하면 지금은 웹뷰로 이렇게 상담을 이어나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웹이다 보니까. 채널 X가 이제 또 런칭되니까 오늘부터는 요 위에 배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채널 X가 깔리고요. 대화를 한 군데서 편하게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대화들도 다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브랜드 검색하셔서 대화 편하게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채널 X를 다른 말로 114 앱이라고 부릅니다. 전화번호 찾으실 필요 없이 이제 채널 X 여시면 브랜드 찾으실 수 있다. 첫 번째 탭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탭은 바로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저희가 다 추천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검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핵심은 기업이 올리는 리뷰가 아닙니다. 엔드 유저들이 서로 올리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하나 보시면 뭐 정성 들여 올린 이미지와 텍스트 보실 수 있고요. 네, 소셜로 활동도 가능합니다. 특히 자랑은 구매가 굉장히 편합니다. 링크 클릭하면 거의 한 5초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저장되어 있는 뭐 주소나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 이미 많은 에디터분들과 저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채널 X는 3개의 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엔드 유저도 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에디터고요. 에디터분들에게 드리는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만의 취향이 담긴 여러분만의 편집샵을 만들 수 있게 채널 X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공식 출시고요. 지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채널 X에 대한 구체적인 게 좀 궁금하시다고 하면 트랙 2의 제이미 세션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X 소개 영상이 짧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영상 틀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씨가 마무리해 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편집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루밍 대표 박근아입니다. 지금의 루밍은 360평 정도 되는 매장인데요. 매출은 요즘에 손님들 많이 찾아주셔서 100억은 가뿐하게 달성할 것 같습니다. 15년 전 루밍에 오픈 파티를 할 때 어머니께서 이런 물건이 팔릴까? 너무 비싼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좋아할 거다. 세상에 저 하나만 이걸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마음 편히 공간을 유지했는데 그래도 그걸 알리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할 때 그냥 팔아야겠다라고 올리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채널X를 보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 쇼핑했어가 아니고 이래서 너무 좋아서 추천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은 루밍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MZ분들을 만나고 싶어서인데요. 채널X의 사람들이 작은 거에 대한 행복을 느끼고 하나를 사도 뭔가 좋은 걸 사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딱 저희가 찾는 또 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채널X는 자기 취향이 확고한 사람들 취향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옷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 주변 지인들한테 자랑하면은 너 왜 그런 돈에 물건을 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채널X에서는 다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죠. 이런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쇼핑을 자주 하진 않거든요. 근데 할 때 따져보고 사요.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지표가 돼줬으면 좋겠다. 나만의 어떤 편집샵 느낌?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모아만 놨을 뿐인데 그걸 보고 마음이 동하는 누군가가 들어와주면 그게 되게 기분 좋잖아요. 거기서 따라오는 어떤 키노트 세션 어떠셨나요?
네, 이제 또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저희가 후반부에 많은 세션들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